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실 때 뭐 서류 지원하는 시점이든 아니면 뭐 면접을 본 이후의 시점이든 이제 희망 연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물어봐서 이제 대부분 답변을 하실 텐데, 서류 제출할 때 뭐 그쪽 양식이 있든 아니면 본인이 제출하는 이력서가 있든 이제 거기에 기재를 하시거나 현재 연봉, 뭐 희망 연봉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서류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뭐 1차 면접 같은 거를 이제 보고 나서 저쪽 인사팀이나 채용팀 쪽에서 혹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냐, 희망 연봉을. 왜냐하면은 희망 연봉에 대한 서로의 의견의 차이가 예를 들면 굉장히 크다. 한 2천만 원씩, 1천만 원 이상씩 갭이 난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채용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희망 연봉이란 거를 과연 이제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헤드헌팅 쪽 관련해서도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이직 컨설팅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직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희망 연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제 문의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저랑 이제 이직 컨설팅을 진행했던 분 중에서 지금 이제 1차 면접을 통과를 하고 이제 2차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그쪽 회사에서 희망 연봉을 과연 이제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뭐 희망 연봉이야 뭐 많이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주셔서 오늘은 이제 희망 연봉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가, 이 포인트보다는 대부분 희망 연봉을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뭐 나는 현재 연봉은 얼마인데 뭐 5천만 원인데 난 최소한 뭐 5,700만 원, 5,8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뭐 가겠다. 그러니까 내 희망 연봉은 뭐 5,700이다. 아니면 뭐 한 6천만 원 부르고 뭐 좀 딜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속으로 미니멈으로 한 5,700 정도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희망 연봉을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이렇게 희망 연봉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연 내가 손해만 보게 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의외로 더 괜찮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인지, 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쪽에다가 공을 던지는 겁니다. 니네 회사에 나는 현재 연봉은 얼마인데 내가 너희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을 때 나는 너희 회사가 정해준 연봉을 받아들이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반드시 억셉트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렇잖아요.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썼지만 회사 내규에 안 따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신다고 했을 때 가장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 내가 저기다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얼마가 제시가 왔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해도 되느냐? 아니, 당연히 거부해도 되죠.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그러려면 그냥 차라리 금액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제 회사 내규에 따름이란 거를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지원자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써도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연봉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에서 뭐 비슷하거나 거의 이제 수평 정도로 이동해도 나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런 경우들.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내가 생각했을 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의 회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해왔던 업무보다 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업무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내 경력을 봤을 때는 직무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회사로 갈 수 있을 때 이런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금액을 확실하게 높게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는 게 상대방한테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 회사로 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력을 생각을 하거나 이직할 회사가 자신의 커리어 패스를 개발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뭐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직전 연봉이 꽤 높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다라는 거는 비슷한 규모의 회사와 비슷한 직무, 비슷한 경력대를 감안을 했을 때에도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당연히. 어차피 연봉은 능력제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그 사람이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뭐 좀 특수한 산업군에 속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비슷한 직무라고 해도 산업군별로 연봉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럼 뭐 좀 더 아니면 그 사람이 다녔던 회사가 뭐 IPO가 됐거나 무슨 투자를 받아서 굉장히 좀 연봉 급여 수준이 높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렇게 받던 사람이 이제 나는 좀 다른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넘어갔을 땐 본인도 알아요.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걸. 그러면 희망 연봉을 여기서 더 업을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회사에서 비슷한 직급이나 일공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 회사에 가서 일할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관심도 있고. 그런 경우에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시라는 거죠. 요새는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갖고 있냐면 연봉을 책정을 하고 뭐를 할 때 이 사람이 능력만 좀 확실히 증명이 되고 뭐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면 연봉을 조금 올려서 지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럽거나 이렇게 꺼려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으면 주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기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어떤 지원자가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능력이 괜찮아요. 뭐 판단을 했을 때 업무 성과도 좋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가 우리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썼으니까 그냥 우리가 좀 더 낮게 줘도 이 사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사람이 현재 받는 것보다 낮게 그 사람을 채용할 회사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한 6천만 원 받았는데 자기네 회사의 밴드가 연봉 테이블이 확고해요. 누가 오든 이 연봉 테이블을 벗어나서는 못 준다.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라면 어차피 내가 희망 연봉을 아무리 높게 써도 안 줍니다. 근데 나는 여기 가고 싶어요. 그럼 이걸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어차피 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는 게 신경도 덜 쓰고 속이 편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경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면 연봉을 깎이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쓴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기존에 받던 연봉을 깎으면서 이 사람을 채용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다른 회사에 있던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회사에 일을 시켜요. 근데 이 사람이 연봉이 깎여서 왔어요. 그러면 이직은 분명히 적응 과정이 힘들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람의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적응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연봉도 깎였어요. 일할 맛이 안 나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봉을 깎아서 가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진짜 본인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 감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연봉이 낮아지면서 다른 회사로 가면 솔직히 재미가 없죠. 낙도 없고. 그거를 회사 채용이나 인사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연봉을 6천만 원 받는데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쓴다고 6천 이하로 가진 않겠지? 6천 이하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셔도 괜찮은 이유가 만약에 저쪽에서 회사 내규에 따라서 자기들이 연봉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알려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봉이 마음에 안 든다. 안 가면 되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희망 연봉 내가 어느 정도는 받아야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나는 이직을 하겠다. 이런 거는 아마 대부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받던 것보다는 받아야지. 받던 것만큼은 받아야겠다. 그냥 형식적으로나마 내가 받던 거에서 나는 한 1, 200이라도 좀 올라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대부분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썼고 면접 결과가 좋으면 그 정도는 다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겁니다. 회사 연봉 테이블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연봉을 얼마를 써야 내가 좀 더 나한테 이득이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셔가지고 저쪽 채용회사에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어필할지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채용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이 능력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연봉 협상에 나설 거고 아마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썼는데 저쪽에서 자꾸 물어본다.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냐. 이러면은 그때는 조금 넉넉하게 부르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왜냐? 마음에 든다는 시그널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왜냐면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썼는데도 확인한다는 건 이 사람이 괜찮은데 이 사람을 데려오려면 진짜 얼마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뭐 되게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희망연봉을 작성을 하신다고 해서 그냥 회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그 돈 받고 가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다고 해서 큰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망연봉이 명확하게 자신이 정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로 기재하시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은 금액이
없다고 하시면, 그리고 나는 뭔가 그 연봉 이외에 다른 성장이나 산업이나 뭐 이런 식으로 내 경력을 고려했을 때 좀 다르게 고려한,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추가적으로 다 있다라고 하시면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작성을 하셔도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보시진 않을 겁니다. 능력만 있고 저쪽 채용 기업에 제대로 어필을 해가지고 저쪽 채용 기업에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게 그게 연봉 상승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써도 어차피 연봉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쪽에서 원하니까요. 결국에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좀 더 원하는 쪽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